안녕하세요. 비아트TV 이상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톡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때, 때로는 귀찮고 좀 힘들어하는, 하지만 판매량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키워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미 스톡을 하시는 분이나 하시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이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는 사진에 포함된 요소들을 찾아서 텍스트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태그 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의 이미지에 허용되는 키워드는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쓰려고 보면 막막하죠. 50개까지 쓰기가 참 힘들어요. 굳이 50개까지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구매자는 단지 키워드만으로 원하는 사진을 찾고 구매를 합니다. 따라서 키워딩 작업은 판매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매자 또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키워드 또한 사진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찾기 위해 검색을 하기도 하거든요. 가장 보편적인 단어만으로 찾지는 또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상적인 보편적인 키워드만으로 너무나 많은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세한 차이가 나는 또 그 사진을 찾기는 힘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미세한 차이라고 하면 사진에서 느껴지는 또 보여지는 그런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작가의 의도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대충 이해 가시죠? 추상적인 단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되게 중요하거든요. 키워딩 작업은 판매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사진이 다른 작가의 비슷한 테마와 비슷한 퀄리티의 사진이 있어도 태그의 정확도에 따라서 컨텐츠의 매출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업로드 시 키워딩 작업은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톡 사진의 제작에서는 촬영, 리터치와 똑같이 중요한 작업입니다. 좋은 키워드 하나가 좋은 사진 한 장과 맞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업로드할 때 키워드와 제목을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키워드는 하나의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목은 문장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제목을 쓸 때 체크해야 될 사항을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설명하는 제목은 100자 이내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앞선 강의에서 셔터스톡은 200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픽스타 같은 경우는 100자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업체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에 보통 글자 수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100자까지 쓸 필요도 없고요. 적당한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제목은 그 사이트 내에서 검색을 할 때는 제목으로 검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대충 쓰시면 안 되고 정확한 키워드를 넣어서 문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키워드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팁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의 이름, 명칭 등은 정확한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곤충이나 꽃 등의 사전적인 정식 명칭이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표준말. 예를 들어서 원숭이 사진을 업로드 한다고 했을 때 원숭이 종류도 워낙 많잖아요. 대략 한 200년 정도 되는데 정확한 이름을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애매하게 확실한 단어가 아닌 거를 키워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구매자들은 스톡 사이트에 있는 사진들은 어느 정도 검증받은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스톡은 희귀한 자료일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런 사진들은 이런 RF 사이트보다는 RM 사이트와 계약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키워드의 절차를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저처럼 완벽한 서울말로, 완벽한 표준말로 오타 없이 정확한 절차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완벽한 서울말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아니란다. 진짜라니까. 두 번째, 중요 우선순위에 따라 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중요 키워드를 먼저 쓰십시오. 어떤 키워드를 사이트 검색을 할 때 이 검색 알고리즘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앞쪽에 있는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구매자가 이 사진을 찾기 위해 사용할 만한 키워드를 먼저 적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단어여야 하며 문장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둘만의 추억의 풍경, 즐거웠던 가을 여행, 즐거운 할로윈, 귀여운 소녀, 피곤한 주말, 8월의 크리스마스, 이런 식의 태그는 안 됩니다. 태그는 단어여야 되고요. 이런 식은 제목에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태그를 넣는다 그러면 즐거움, 할로윈, 크리스마스, 8월, 추억, 풍경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겠죠. 네 번째, 키워드는 쉼표 또는 세 줄 바꿈으로 구분을 합니다. 받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리고 엔터키로 쳐서 다음 키워드를 첨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최대 키워드는 이미지당 50개입니다. 근데 사진 하나에 50개 다 쓰기 참 힘들어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진 한 장이 던져주고 키워드를 써보러 가면 쓰시는 분들 10%도 안 돼요. 당연합니다. 또 이것 또한 나름 법칙이나 방법 등이 있거든요. 키워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의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미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추가하십시오. 사진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진이 나타내는 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키워드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추상적인 단어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사랑, 슬픔, 외로움, 한호 뭐 이런 것들,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사진들에는 이런 단어를 꼭 추가하셔야 됩니다. 판매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부정확한 정보나 불확실한 정보를 추가하지 마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 추측해서 확실하지 않은 키워드나 잘못된 키워드를 이미지에 넣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키워드를 통해서 구매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 학습자료, 광고 뭐 이런 등에 인쇄를 했다가 이미지가 틀리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몰디브 해변의 이미지에 하와이라는 키워드를 잘못 넣었어요. 그런데 해당 이미지가 하와이 여행 팜플렛에 인쇄가 될 경우 구매자는 그 팜플렛을 수집해서 다시 인쇄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구매자는 선생님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하겠죠. 1차적인 책임은 선생님한테 있거든요. 스톡 회사에서는 키워드의 정보가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서 여부에 대한 확인할 의무도 안 지고 추후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작가에게 전적으로 넘겨버립니다. 나쁜 쉐이들이죠. 우리는 어립니다. 갑이 아니잖아. 할 수 없어. 또한 이 부적절한 키워드가 사진을 판매로 유도하지 않거든요. 이 낚시성 키워드는 스톡에서는 안 먹혀요. 뭐 인터넷, 뭐 연예기사, 뭐 헤드라인에서 여러분들 많이 낚여보셨잖아요. 그런 데서는 하는 짓이지 여기서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업로드 하실 때 성이 거절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덟 번째, 사진에 보이는 소품을 그대로 입력하라. 사진 속에 있는 사물들을 그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의자가 있다든지 침대, 거울, 흰벽, 화분, 이불, 담요, 쿠션, 거울 이런 등등. 구매자들은 어떤 소품 하나를 사기 위해서 스톡에서 이미지를 구입하기도 하거든요. 아홉 번째, 지명과 날씨, 촬영 시간을 기재하라. 서울, 남산, 청계천, 말금, 흐림, 청명한, 오전, 오후 뭐 이런 것처럼 사진이 촬영된 지명과 날씨, 시간을 입력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 번째, 사진의 모양을 설명하라. 가로, 세로, 수평, 수직, 하이앵글, 로우앵글, 카피스페이스 뭐 이런 등의 사진에 보이는 그런 모양도 광고주들한테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알려드린 10가지의 팁으로 키워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50여 개의 키워드를 작성하기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키워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상적인 주제입니다. 비즈니스, 교육, 에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 키워드들이거든요. 추상적인 테마와 적절한 키워드를 나타내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왼쪽 위에 이거는 뭘까요? 어떤 키워드를 쓰면 될까요? 글로벌, 에코, 교육, 일본, 어버이날, 즐거운, 가까운 관계, 고독. 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의 추상적인 단어를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분위기와 감정. 밝고 행복한, 고독한, 친절한, 슬픈, 우울한, 외로운, 예쁜, 아름다운, 웃는, 생각하는, 걱정되는, 재밌는 이런 식의 형용사들이 있죠. 이런 단어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절 키워드. 계절마다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가 있을 것이고 새해, 어린이날, 어버이날, 설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의. 겨울에 산에 있는 눈꽃을 찍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겨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배경 설명 키워드. 배경이 하얀 배경이나 푸른 하늘이나 실외, 실내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카피 스페이스가 있으면 카피 스페이스를 쓰고 상황 설명 키워드. 사업, 미술, 간호, 의료, 가족, 여행 이런 것처럼 그 상황에 맞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키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이미지 내용 설명 키워드. 이미지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파란 소파가 있을 것이고 가죽 소파가 있을 것이고 나무 침대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의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사진 속에 들어있는 소품들을 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수 키워드. 사람을 찍었을 때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세 명이다, 네 명이다 이런 키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적, 인종 키워드.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백인인지, 유럽인인지, 아시아인인지 이런 거는 인물이 들어갔을 때는 꼭 쓰십시오. 성별 관계 키워드.
남자, 여자, 여자아이, 남자아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딸, 아들, 가족, 형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관계를 꼭 쓰시면 되고요. 나이 키워드 10대, 20대, 30대, 아이, 청년, 중장년, 노년, 시니어,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학생 뭐 이런 식의 나이에 맞는 키워드를 쓰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볼 때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가 대충 감이 잡혔을 거예요. 뭐 그래도 감이 안 온다?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포기. 뭔 개소리야! 뭐 더 이상 어떻게 가르쳐줘?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기입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키워드 작성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카테고리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뭐 포트레이트라든지 인물, 풍경, 식물, 음식, 그리고 서브 카테고리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여성, 아시아, 한국인, 동양인, 거리, 고양이, 한식, 디저트 이런 식의, 그리고 상세 카테고리 키워드가 있습니다. 더 세분화 되겠죠. 어린이라든지 아프리카 코끼리, 무화나무, 설악산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설명 카테고리 키워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미소, 달리기, 두 사람, 파랑새, 봄, 밤, 야외, 흰색 배경. 자, 이런 식으로 기입하시면 되고요. 이건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첫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그런 키워드를 첫 번째나 다섯 번째 안에 꼭 기입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쥐가 있어요. 숟가락 위에 쥐가 있죠? 이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작성하신다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될까요? 주요 카테고리는 동물, 포유류가 될 수 있겠죠? 서브 카테고리, 햄스터죠. 쥐가 아니었구나, 햄스터였구나. 뭐 그놈이 그놈인데, 상세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장가리안 햄스터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장가리안 햄스터를 모르면 그냥 햄스터만 쓰십시오. 근데 전문적인 이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이 장가리안 햄스터를 찾기 위해서 그 키워드를 썼을 때 나오면 판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설명 키워드에는 뭐 하나, 한 마리, 매달리는, 흰색, 회색, 흰색 배경, 숟가락 막 이런 식의 키워드를 쓸 수 있겠죠. 여기에서 키워드를 제일 먼저 써야 된다 그러면 뭘 것 같아요? 햄스터겠죠. 햄스터를 쓰고 그 다음에 장가리안 햄스터를 쓰고 동물, 포유류, 숟가락, 매달리는, 그리고 흰색 배경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작성을 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의 중요 키워드는 뭘까요? 비즈니스, 팀워크, 팀, 단결, 동그라미, 원, 화이팅.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서브 키워드에는 사람,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청년, 한국인, 동양인, 젊은, 미소, 손. 왜 남자도 되고 남성인데 같은 단어일까? 좀 다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자가 비즈니스, 남성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에 남성은 안 쓰고 남자만 넣었어. 그러면 이 사진은 저 뒤로 밀려요. 비즈니스, 남성 두 개가 키워드가 되어 있을 때는 앞쪽으로 올라오겠죠. 그 키워드에 만족하는 최저가되어 있는 사진들이 가장 먼저 뜨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의 키워드를 세분화해서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뭐 남자나 남성이나 같은 놈들인데 그걸 같은 놈이라 취급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키워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장, 넥타이, 실내 뭐 이런 키워드들. 정장을 찾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찾지는 않겠죠. 넥타이를 찾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찾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필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찍었다고 서울이라고 치시면 안 됩니다. 뭐 봄에 찍었다고, 여름에 찍었다고. 이거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팀, 팀워크, 화이팅 이런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먼저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서브 키워드를 써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래도 어렵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가장 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칠 때 가장 시험 편하게 보는 방법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앉아서 컨닝하는 거잖아요. 가장 쉽잖아요. 다른 잘된 사진들을 보고 키워드 넣으시면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키워드를 참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픽스터 사이트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쳐볼게요.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치니까 아주 많죠. 제가 이 사진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 사진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죠. 태그 더보기. 자, 이분은 이 사진 하나에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까요? 자, 밑으로 한번 볼게요. 엄청나게 많죠. 그죠? 여자, 여성, 여행, 여름, 여름방학, 웃는 얼굴, 미소, 1인, 인물, 젊다, 한 명,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면 일명, 혼자, 한 명, 1인. 이 한 명 가지고 4개 키워드를 씁니다. 이런 식의 키워드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구매자가 1명을 치는 분도 계실 거고, 한 명을 치는 분도 계실 거고, 1인이라고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4개를 다 써야지
어떤 구매자가 키워드를 칠 때마다 내 사진이 뽑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작업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면 카피를 하셔서 여러분의 키워드에다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매량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키워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쓴 키워드 하나가 좋은 사진 한 장과 맞먹는다는 말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